마음을 엽니다. 지평을 엽니다. 불통의 시대를 넘어 새로운 아침을 엽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3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SK텔레콤이 이제 이상하기로 했어요. 새로운 건 처음엔 다 이상해 보이잖아요. 그때까지 없던 거니까. SK텔레콤도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 그 말이죠. 이상한 생각이 세상을 바꾼다. 이상하자. SK텔레콤. 차우가 같네. 차우가 같아. 2588 대리운전입니다. 기사님 빨리 보내달라고요. 고객님 그럼 제가 갈까요? 제가 누구냐고요? 저 2588 대리운전 홍제동 김수미예요. 어머 고객님 많이 당황하셨어요. 차우르 정렬 2588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첫 순서로 이번엔 야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앞서서는 여당의 입장, 공무원 연금 개혁 문제 그리고 정치 현안에 대한 얘기 들어봤죠. 자, 이번엔 야당의 입장 들어볼 텐데요.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 부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부대표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아유 요새 힘드시죠? 공무원 연금 개혁. 12시 가까이까지 협상을 했습니다. 그렇죠. 아유, 굉장히 힘드실 텐데 지금 어쨌든 그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개정 문제를 놓고서 아직도 줄다리가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어떻게 좀 돌파구가 보입니까? 5월 10일 날 저희 원내대표부가 출발해서 새누리당과 합의를 했거든요. 예. 그때 세 가지를 합의를 했습니다. 예. 그때 시급한 소득세법, 지방자율법, 상가건물임대차법을 통과시키겠다. 이 부분은 이미 10일 날 해드렸습니다. 예, 그랬죠. 그리고 공무원연금개혁법을 논의해서 처리하겠다. 예. 이 부분은 어제 실질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 나머지 하나 남아있는 것이 세월호법 시행령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예. 이 두 가지를 저희가 양보하고 나머지 남아있는 세월호법 시행령에 대해서 우리가 새누리당한테 전향적인 자세를 요구했는데 그 부분을 새누리당이 거절했기 때문에 어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예. 그 부분도 예. 저희가 요구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도 아닙니다. 과장 바꿔달라는 거죠? 예, 조사 1과장입니다. 예.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 예. 이 조사를 하는 과장이 세 분이 있어요. 1과장, 2과장, 3과장. 예. 근데 1과장은 검찰 서기관이 맡게 돼 있고 시행령을 보면 2과장, 3과장은 민간인 출신이 맡게 돼 있어요. 예. 그런데 그 업무를 1과, 2과, 3과를 균등하게 나눴으면 상관이 없지만 핵심 업무 9개를 다 1과장한테 맡겨버렸어요. 예. 2과장, 3과장은 별로 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사회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세월호법이 발생된 원인에 대해서는 국가의 책임도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 민간인들이 이 부분을 맡아 철저히 조사해야 하는데 예. 가장 핵심적인 과를 그것도 검찰 서기관이 맡아서 하는 것은 정부의 의도대로 갈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2과장, 3과장을 양보할 테니 아하. 1과장만이라도 민간이 맡게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이게 저희가 마지막 부탁이고 유일한 부탁입니다. 이 부분도 새누리당에서 못하겠다라고 한다고 하면 아하. 저희 야당 입장에서는 다른 거 다 양보해놓고 이거 한 개도 못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예. 믿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건 저희가 요구하는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예. 오늘 또 이 부분에 협상을 하겠지만 예. 새누리당의 전향적인 태도가 없다고 하면 나머지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도 처리 여부가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예, 그 야당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할 겁니다, 아마. 그죠? 근데 여기에서 두 가지의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예. 뭐냐면 첫 번째 궁금한 점부터 여쭙겠습니다. 예. 공무원 연금 개혁안은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이게 뭐 합의를 봤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죠. 근데 일반 국민의 수준에서 볼 때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라는 것이 그런 비판이 많거든요. 예. 좀 더 세게 개혁을 했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런 부분은 지금 차치하고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바꿔야 된다라는 것. 둘의 연관관계가 사실 그렇게 뚜렷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연관관계가 없는 거를 둘이 바꾼다. 이거는 결국은 법안을 일종의 협상수단으로 만드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조간신문에도 좀 나왔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자, 먼저 공무원연금법과 세월호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부분은 연관관계가 없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도 예. 동의를 합니다. 예. 그런데 이것은 연관관계가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가 아니고 예. 저희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서 여야가 협상을 해서 세 가지 부분을 처리하겠다라고 협상을 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당 측에서 원하는 두 가지는 저희가 다 협조를 해서 해드렸는데 야당이 요구하는 부분 하나 부분은 예. 않겠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연관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신뢰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여야가 협상을 했는데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것은 다 하고 야당이 주장하는 것 자기의 입맛이 맞지 않는 것을 안 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이 부분은 신뢰관계가 깨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여야가 갖고 있는 신뢰관계의 희복 측면에서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공무원 연금 개혁 부분이 일반인들이 보기에 성에 안 찰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번 연금 개혁의 문제는 이 연금 개혁의 문제는 앞으로 논의될 공적 연금 개혁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예. 일정 시기마다 다시 논의가 돼야 할 겁니다. 예.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사회적 대타협을 구성하는 각자의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 합의안은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참여해서 합의로 일어나게 되는 사회적 대타협입니다. 예. 이 사회적 대타협 정신을 존중하는 것이 이번에 좀 내용이 부실하다 하더라도 다음번에 개혁 조치를 할 때 저희는 더 전향적으로 나갈 수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이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합의를 존중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예. 여야가 그렇게 합의를 해서 예. 법으로 통과를 시키게 된 겁니다. 이렇게는 안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당 요구 다 들어줬다. 야당 우리는 여당 요구 들어줬는데 왜 우리 요구 안 들어주느냐. 근데 우리는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야 된다는 입장에서 우리 손해보고 이거 일단 통과시켜줬다. 예. 그러면 명분이 더 쌓이는 거 아닌가요? 야당 저희 입장에서 볼 땐. 예.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100%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진짜 우리 내부적으로 그렇게 해달라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세월호법이요. 예. 제가 검토를 쭉 해보니까 예. 올해 12월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임기가 끝나요. 법상으로. 예. 다시 임명을 할 수도 있고 임명이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예. 지금 이미 5개월이 지났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 지나간 5개월을 1년에 산입시켜가지고 이미 5개월이 지났다는 거예요. 예. 그럼 나머지 계획으로 7개월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 국민적 요구, 세월호 유가족들의 요구, 국민적 요구가 진당 밝히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진짜 7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기구 구성을 못하고 이렇게 우물쩍물쩍하면 세월호 진당 조사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물론 국민연금부터 굉장히 중요하지만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도 그에 못지않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중요도의 선우를 나누는 것도 옳지 못하다. 여야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합의 정신을 존중해서 다 처리를 하자 하는 입장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제가 이제 여쭤볼게요. 그 앞서 여당은 그러더라고요. 이게 시행령이다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바꾸자. 시행령이라는 거는 정부에 관련된 문제지 정당 국회가 뭐 어떻게 해라 마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자, 새누리당의 그 얘기에 동조를 합니다. 근데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예. 새누리당 보고 시행령 고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국기법이 개정되면 시행령이 모법의 예. 취지에 반하면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국기법이 개정되는 안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를 했어요. 이번에 통과를 시키자.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 법의 근거에서 우리 해당 상임위인 농해수위에서 이 시행령은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정부 니네가 시정 조치해라 하는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정부한테 이 시행령을 개정을 강제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농해수위의 절차 이 시행령에 문제가 있다는 걸 검토하고 의결하는 절차에 대해서 새누리당한테 협조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절차에 대해 협조해달라는 것을 시행령을 고쳐라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못 받겠다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또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야당은 지난번에는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해임을 이 고리로 걸고 나오더니 이제는 세월호 특별법 문제를 이 고리로 걸고 나오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당 대표님께서 5월 10일 날 합의문을 못 보셨을 리는 없고요.
이제 와서 왜 세월호 시행령 떼놓느냐고 하면 저는 비상식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연계가 아니라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신뢰의 문제입니다. 공무원 연금도 처리하고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문제도 그냥 하자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놓고 약속을 한 번을 지켜라 하니까 공무원 연금 부분에다가 왜 이걸 껴넣느냐라고 주장하는 것은 동등하게 합의한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서 불구하고 이 부분만 해주고 이 부분은 해주지 말라라고 주장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문영표 장관 해임 건의안도 그렇습니다. 기존에 잘못한 것도 있지만 공적연금 기구가 다시 출발해서 논의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 주무장관이 이 공적연금을 평화시키는 발언을 계속하지 않습니까? 예. 세대 간의 도덕절이라든가 뭐 2배로 보험료가 오른다든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결국에 새로 구성되는 공적연금 합의국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배제시키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임을 요구했고 새누리당이 해임을 받을 수 없다고 해서 저희는 그럼 세월호 시행령에 대해서 전진적인 조치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예. 그럼 우리 양보하겠다 이 부분도 사과와 재발관 약속적으로 양보하겠다고 저희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딱 받아놓으시고 세월호 시행령법에서는 그건 우리는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죠. 특히 여당과 이 주요 정책이라든가 그러면은 국정을 책임지는 입장에서요. 이게 이제 여태까지 좀 그 공무원 연금 개혁안과 관련돼서 부상이 안 됐던 거는 야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약속을 했으니까 될 거라고 믿어서 이것을 쟁점화 안 시켰다 이렇게 봐도 저희도 되는 그 주장을 겁니까? 계속했고 논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느 정도는 새누리당이 해줄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원반이 원내 수석 간의 합의 과정에서는 타결을 본 부분이 있어요. 세월호 부분에 대해서도 타결을 본 부분이 있는데 어제 그 이행 의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 새누리당 원내대표께서 우리는 약속해서 노력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그걸 책임질 수는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들이 공무원연금법을 처리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합의서만 써주는 것이지 그 실행 의지가 전혀 없다. 그래서 예. 그 실행 의지를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결렬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부대표님 말씀은 이거네요. 아예 안 할 거면은 처음부터 하지 말든지, 예? 합의서에 그런 거 쓰지 말든지, 이거 다 해놓고서 지금 와가지고 딴소리 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죠? 그렇습니다. 그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황교안 총리 후보자 얘기 문제인데요. 예. 황교안 총리 후보자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은 다 그 진용을 짰더라고요. 예, 어제 발표를 어제 발표를 했죠. 예. 그런데 일부에선 그러더라고요. 물론 상당히 공격력이 높으신 분들은 사실인데 초선 의원들 중심이다. 예. 그렇다면은 청문회는 상당히 경륜과 그때그때의 순발력이 필요한데 초선 의원 중심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과연 이 제대로 야당이 공격할 수 있겠느냐. 예.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간사님은 재선 의원을 선출했고요. 예. 우원식 사실은 이제 의원이죠. 거의 그 임기가 끝나다 보니까 많은 의원들이 그 청문위에 들어가서 청문위원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부분이 많아요, 사실은. 숫자가. 그래요? 그게 이제 그런데 뜰 수 있어서 그런 모양이죠. 예, 상당히 많이 예. 있고 또 자기 이제 어차피 내년에 선거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예. 같이 겹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재선 의원들 정도에 해당은 예전에 이미 경험도 많지만 기회를 많이 제공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그 희망하는 초선 의원님들 중에서 적당한 분을 선출하다 보니까 이 초선 의원들이 좀 많아지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 공세의 강도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예, 그죠? 저희가 또 당 내부적으로 TF팀을 돌리고 있고 또 예. 그런 자료를 제공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팀들이 별도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재선 의원급들 이상도 있기 때문에 예. 그 절차를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게 좀 청문회는 절대적 기준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상대적 기준이 아니라 10명 청문회 하면 야, 문제 있는 사람 두세 사람만 낙마시키고 나머지는 어쩔 수 없다. 여론 역풍을까 봐 두렵다. 이런 거는 이건 상대적 기준이거든요. 예. 절대적 기준에 입각한 청문회가 좀 100% 됐으면 동의합니다.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 부대표였습니다. 어제 오전 10시였었죠. 유승준 씨가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 TV를 통해서 병역 기피 논란을 적극 해명하면서 또다시 SNS상에서 검색어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1위를 차지한 이유가 논란을 적극 해명했기 때문이 아니고 이 방송이 끝난 줄 알고 오갔던 말들 때문에 1위를 차지하게 되는데요. 자,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김성수 문화평론가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예. 자, 지금요, 유승준 씨의 이 논란의 핵심은 말입니다. 지금 뭐 입국 거부가 풀리느냐 마느냐 아니면은 뭐 국적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느냐 아니냐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방송 끝나고 나서 예? 이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서 오갔던 대화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 대화 내용들을 들어보면 실제로 지금 욕설 논란이 제일 크게 불거졌는데 예. 욕설처럼 들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아주 허심탄회하게 자기네 심정들을 얘기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그런 상황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번 방송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들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좀 방송용으로 좀 일정한 보여주기를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의혹이 갈 수 있을 만한 대화 내용들도 짧지만 들어가 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두 번째 방송, 첫 번째 방송도 사실 방송을 하느니만 못한 결과다라는 그런 총체적인 결론이 나왔는데 이 두 번째 방송 같은 경우는 더욱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사실 유승준 씨가 원래 생각했던 방향 전혀 다르게 여론이 움직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두 가지로 나눠서 여쭙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유승준 방송의 제작사인 신현원 프로덕션은 아프리카 TV 게시판에 이렇게 사과의 글을 올렸습니다.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얘기한 게 아니다. 스태프들 간의 대화가 마이크를 통해서 전달된 것 같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스태프들 간의 대화가 전달된 것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스태프 간의 대화인지 그 사이에 유승준이 목소리가 들어갔는지 이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도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스태프들 간의 대화가 들어간 거라도 그 내용이 조금 문제가 될 소지들이 있다는 것이 예. 지금 스태프들이 여론의 반응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물론 그 방송하는 사람들 다 시청률에 관심 가지겠죠. 그리고 때로는 악플들도 즐겨 봅니다만, 근데 이렇게 방송이 되자마자 바로바로 반응 올라오는 것들을 체크를 하고 그리고 그 반응이 성공적이었다라는 느낌의 그런 대사들을 한다는 것은 다분히 우리가 아무리 리얼리티 카메라라고 해도요, 그 카메라를 갖다가 끄고 난 이후의 모습들을 다 보여주게 되면은 당혹스러운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연출 논란 때문인데 이번 방송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연출된 것이다. 다분히 동심을 사기 위한 쇼였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논리적인 근거가 바로 그 대화 중에 조금씩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스태프들 간의 대화였다고 해도 사실은 만만치 않은 그런 반응들이 올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 반응이라는 거 사실은 유승준 씨가 지금 국적 회복이나 입국 금지 해제 이거는 병무청이 입장이 워낙 완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논의의 대상조차도 안 될 것 같고 또 국민 정서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사실 지금 한 종편에서 첫 번째 방송이 나오고 난 다음에 입국 금지 해제에 대해서 질문을 여론조사 형태로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요. 무려 67%가 입국 금지 자체를 해제하는 걸 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입국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리고 한 연예 프로그램에서도 유승준의 가수 복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무려 87%가 반대를 했어요. 이런 것들은 오히려 방송 이후에 여론이 더 나빠진 그런 상황으로 읽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입국 금지와 관련되는 병무청의 태도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유승준 씨가 이번에 해명했던 내용에도 굉장히 거부감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병무청 직접 문의하지 않고 소장 알고 있는 육군 소장을 통해서 이걸 확인했다는 것은 사실은 육군 소장급 찾는 거는 군대 빼기 위해서 찾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편하게 군대 생활을 할 수 있는 편법이 있지 않느냐는 걸 문의한 걸로 알려져 생각이 되지. 제대로 정말
보병으로 군대에 들어가서 고생을 하겠다 이런 생각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이런 상황들이 총체적으로 엮어지면서 결과적으로는 유승준 씨는 지금 이런 논란들을 통해서 일종의 진실 게임을 하면서 예. 자신의 입장을 좀 이렇게 끝까지 지켜주는 팬들을 관리하기 위한 게 아닌가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요, 지금 유승준 씨 세 번째 인터뷰 하실 거라고 봅니까?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지금 두 번째 인터뷰에서 의도치 않은 실수가 예. 사실은 그러니까 꼬리가 개의 몸통 전체를 흔들어버린 그런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세 번째 인터뷰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지금 이번에 스태프들의 대화들이 나왔다고 쳐도 예. 굉장히 프로답지 않은 모습이잖아요. 예. 뭐 방송이 끝났는데 마이크를 끄지 않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내용이 마이크로 그대로 나갔다. 예. 이건 프로들 사이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 더욱더 준비를 하고 방송에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실제로 지금 해명과는 달리 예. 유승준 씨의 목소리가 들어갔다는 그런 입장들이 상당히 강합니다. 실제로 저도 여러 번 들어봤지만 일부 유승준 씨의 마음이 담겨 있는 그런 어떤 유승준 씨의 목소리로 추정되는 그런 부분이 살짝 있었거든요. 앞부분에.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은 성문 분석을 하면 나오죠. 예. 그렇죠. 예.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겠지만 상당히 유승준 씨가 이번 방송 두 번을 하면서 억울하다는 마음이 지나쳤다. 그런 것들을 읽어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이 욕설과도 같은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예, 숭실대학교의 우리 배 교수님한테 또 부탁을 드리면 이 성문 분석해서 여기에 유승준 씨 목소리가 들어있는지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문화평론가였습니다. 델몬트가 새로 나왔어요. 싱싱한 과일로 꽉꽉 채우면 짠! 이게 바로 자연 맞춤 그린 주스. 과일 그대로 맛을 낸 건강한 델몬트 자연 맞춤 그린 주스. 우리 그린할까요? 이 음악은 김치가 맛있어질 때 나는 유산균 소리로 만든 운명 교향곡입니다. 배추김치 톡톡 열무김치 톡톡 동치미 톡하게 유산균이 9배 더 많아 진짜 맛있는 김치. LG 히오스 김치 톡톡 자작나무 숲과 광활한 바이카로수. 시베리아의 여름 여행을 계획하신다면 이 곡은 꼭 들고 가시는 게 어떨까요?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1번입니다. 대한항공 러시아 4개 도시 운항. Korean Air.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서 줍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2015년) 올 여름 영국 옥스퍼드에서 개최되는 국내 유일한 영어 캠프를 만나보세요. YTN 라디오가 주최하는 옥스퍼드 영어 캠프는 자녀들의 영어 실력을 한 단계 끌어올려드립니다. 캠프가 끝난 뒤에는 서유럽 투어의 기회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에서 체험하는 YTN 옥스퍼드 영어 캠프. 자세한 문의는 웹사이트 ytncamp.com이나 02-723-055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점심시간이 지났지만 벨은 계속 울립니다. 7번 테이블 반찬 리필, 4번 테이블 계산, 다시 5번 테이블, 3번 테이블, 이번엔 1번. 박 사장님 쉴 틈이 없어요. 잠깐 피로부터 풀고 하세요. 지금은 피로가 풀리는 바카스 타임. 풀려라 5천만, 풀려라 피로. 바카스. 이 음악은 김치가 맛있어질 때 나는 유산균 소리로 만든 운명 교향곡입니다. 배추김치 톡톡 열무김치 톡톡 동치미 톡하게 유산균이 9배 더 많아 진짜 맛있는 김치. LG 히오스 김치 톡톡 당신은 용감합니다. 실패가 두렵다고 목표를 돌아가지 않습니다. 당신의 골프가 그렇습니다. 당신의 아이언은 미즈노입니다. 너의 아이언을 믿어라. 미즈노.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34분 44초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 시각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김지원 캐스터. 네, 출발시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방화대교 진안 지점에 차량이 옆으로 넘어진 전도 사고가 있었는데요. 현재 처리 작업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다만 행주대교에서 방화대교 지날 때까지는 시속 20km 미만으로 정체가 상당히 심한 편이고요. 이 구간 지나는 데만 6분 이상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이후로도 여의 하륜 나들목에서 한강대교, 다시 동작대교에서 성수대교까지 정체 서행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 강 건너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가양대교부터 양화대교, 서강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강변북로와 이어지는 자유로에는 작업이 시작이 됐는데요. 서울 쪽으로 가는 길 행주나들목에서 북로 분기점 사이로 도로 보수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1차로가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1차로는 미리 피해서 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분당 수서로 도심 쪽으로 탄천 1교를 조금 지난 지점에 고장차가 있는데요. 이 때문에 복정부터 밀립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볼 순서죠. 오늘도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프로야구에서는 넥센이 힘을 내고 있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벌써 7연승을 어제 올렸거든요. 예. 어제 NC가 어제 두산을 7대1로 이기고 7연승을 달렸습니다. 이 팀 창단 후 최다 연승 기록인데요. 예. 어제 승리로 이 삼성을 제치고 단독 선두에 오르는 기쁨까지 맛봤고요. 어제 경기에서 이 투타가 완벽하게 이 짝을 이뤘는데요. 이 선발 에릭 해커가 6과 3분의 1이닝을 1실점으로 맞고 시즌 6승 따냈고요. 이 타선에서 장단 12안타 몰아치면서 해커 선수를 밀어줬습니다. 예. 근데 선두죠, 이 삼성. 이게 조금 주춤거리는 모양이에요? 예? 예, 이 삼성이 이 선두를 왔다 갔다 하고 계속 선두를 지키고 있었었는데 예. 최근 들어서 약간 좀 힘이 빠진 모습입니다. 예. 이 어제 넥센에게 13대 4로 크게 패했거든요. 예. 이 에이스 장원삼 선수를 내세우고도 넥센의 화력을 견디지 못했는데 이 삼성의 좌한 에이스 이 장원삼 선수 3이닝 동안 3실점했고요. 예. 넥센이 홈런 5개나 터뜨렸습니다. 예. 이 시즌 넥센의 선발 한현희 선수 시즌 6승으로 다승 공동 2위에 올랐고요. 예. SK는 롯데 6대0, 하나는 이 기아를 8대4로 따돌리고 2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어제 NC하고 두산 경기에서 벤치 클리어링이 있었죠. 그러니까 벤치 클리어링. 이 벤치가 다 비게 됐다. 이 선수들이 다 치고 나갔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일단 이 벤치 클리어링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 선수들이 다 그라운드로 뛰어 나와야지 되거든요. 예.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이제 또 혼자 더그아웃에 남게 되면 또 이 왕따 취급을 받게 됩니다. 이게 그렇죠. 또 불문율이기도 하거든요. 예. 근데 이때때로 선수들이 다 몰려나가서 몸싸움을 벌이는데 이 선수들끼리 또 어느 정도 선을 넘지 않는 게 약속이거든요. 상대 선수 부상당하지 않게 한다는 거. 예. 근데 어제는 정말 위험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두산의 장민석 선수가 NC 투수였던 이 해커 선수에게 공을 던져가지고 퇴장을 당했거든요. 아이고. 이 해커가 투구 동작에 들어갔는데 두산의 오재원 선수가 타임을 불러가지고 투구를 방해했다. 이것 때문에 이제 해커 선수가 기분이 나빠서 좀 말다툼을 벌였던 게 발단이었었는데 이 아무리 좀 화가 나거나 벤치 클리어링이 있어도 이 공을 던지거나 배트를 던지거나 이런 행동은 해서는 안 되겠죠. 당연하죠. 그리고 일본 프로야구 한신의 오승환 선수 말이에요. 어제 오래간만에 마무리로 등판했었다고 하는데 세이브가 아닌 승리를 기록했다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이 한신의 오승환 선수 어제 시즌 첫 승을 따냈거든요. 이 라쿠덴과의 경기에서 0대0으로 맞선 11회 초에 등판했는데 1이닝 무실점으로 틀어막았고 라쿠덴이 11회 말에 2점 뽑아서 2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저는 좀 이 무승부에서 등판했기 때문에 오승환 선수가 승리 투수로 기록됐는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이 마무리 투수가 올라가가지고 세이브를 해야지 되는데 승리 얻은 것도 기쁘지만 세이브를 얻어야지 세이브 부문 경쟁에서 순위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승리 투수가 됐을 때 과연 기분이 어떨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예.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지금 방금 들어온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메르스로 확진된 환자 2명이 또 발생을 해서요. 총 7명의 메르스 환자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결국은 지금 메르스 글쎄요. 방역 당국의 예상처럼 대충 마무리되는 분위기는 지금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고 우리가 과대하게 불안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방역 당국의 확실한 조치는 필요할 때라는 생각입니다. 영화로 뉴스를 읽어보는 시간. 시네마인 뉴스. 예, 영화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죠. 주말 기분이 확 나는. 요새는 사실 목요일날 술 한잔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주말은 주말인 것 같습니다. 자, 시네마인 뉴스 오늘도 영화 평론가에 대보시죠. 오동진 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목요일은 이제 법인들의 불목. 네, 금요일은 네, 개인들의 불금. 아, 불금. 네, 그러니까 이제 말이 되네. 그 회사에서 그 금요일 날 뭐 회식하자 그러면 요새 젊은 세대들은 굉장히 싫어한다는 거죠. 이제 맞습니다. 금요일은 애인도 만나고 친구들 만나는 이제 그래서 불금의 시간을 보내는 그런 요일이고요. 회사에서 회식하려면 목요일 날 해라. 뭐 이런 거죠. 목요일 날 그렇죠. 네. 와, 진짜로 그래요. 예. 네. 자, 요새 극장가 어떻습니까? 극장가 할리우드 외화 때문에 이제 상승세를 좀 타기 시작했죠. 그래서 네. 뭐 안타깝습니다만 국내 영화는 좀 뒤에 처지는 분위기고요. 물론 뭐 악의 연대기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박스오피스에서 내려왔습니다. 현재 참 스토리가 탄탄하더라고요. 악의 연대기 저는 좀 사실 뒷부분에서 뭐 제가 스포일러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 너무 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반전의 반전인데 사실은 영화가 이제 두 가지 축이 있지 않습니까? 비현실의 현실성이 있고 저 너무 영화 이야기 같은데 돌아서서 생각하면 사실은 그 내용을 보면 얼마든지 현실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을 수 있고요. 현실의 비현실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듯해 보이는데 좀 비현실적이다. 사실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악의 연대기에서 보여주고 물론 주제의식은 좋습니다만 후반부에 그 중복된 반전은 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스토리가 좀 무너졌다. 그리고 그 자연스러운 어떤 그 이야기의 구조가 좀 꼬였다. 좀 자기적이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박스오피스에서 좀 뒤처지게 하는 요인으로 작동하지 않은 올라가다가 이제 입소문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요즘 뭐 SNS가 워낙 활발하기 때문에 많은 그 일반 관객들의 판단들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박스오피스 1, 2는 뭐 아주 요지부동 매드맥스가 지금 2주를 넘어가면서 200만 관객을 훨씬 넘겼고요. 230만 관객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파이란 영화가 코미디거든요. 여성 스파이. 그런데 이제 아시겠습니다만 여성 스파이면 굉장히 요염하고 빤무빠딸의 어떤 분위기가 생각납니다만 여기 반대예요. 그렇죠. 나이도 있고. 아줌마 스파이죠. 그래서 그 좌충우돌 그 해프닝이 벌어지는 그런 이야기인데 1주 만에 지금 100만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코미디 스파이 영화에 지금 관객들이 호응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유가요. 심각해 보이는 항상 심각한 액션 스타가 거기서는 완전히 코미디처럼 나오는 그런 면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일반 관객분들이 생각했을 때 스파이 영화 또 스파이 뭐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국가 이데올로기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 뭐 거창하게 그 국가와 조국과 무슨 대단한 이데올로기를 어떤 옹호하는 척했지만 스파이의 세계가 알고 보면 뭐 그냥 댓글이나 달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어서 사실은 그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도 첩보원들 좀 친숙한 이미지로 좀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잘 보시면 킹스맨도 댄디한 신사잖아요. 그리고 그 해결하는 이야기가 대단한 어떤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동네에서 그 애를 스카우트하는 과정에서도 뭐 일상성의 어떤 그런 문제들도 해결하고 동네 그냥 양아치 아닙니까? 그냥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생 해결이 이제 스파이한테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친숙한 이미지로 다가서는 그런 아줌마 스파이가 사람들한테 전혀 거부감 없이 이제 다가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오히려 그게 재밌다. 그리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국정원도 그럼 민생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동네 아저씨나 동네 아줌마처럼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비현실의 현실성.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죠. 그거는. 그렇죠. 이제 사실은 그렇게 우리 생활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올바른 첩보냐.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에요. 예? 물회한 말이에요. 네. 물회한이 이제 개봉이 되죠. 됐죠. 네, 됐습니다. 됐죠. 그 특이하게도 화요일 날 개봉을 한 거죠. 원래 목요일 날 하는데. 그렇죠. 좀 앞당겨서 개봉을 해서 아마 흥행 추이를 조금 몰고 가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지가 좀 느껴집니다만 물회한이 그러니까 일반 상업 영화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처럼 대중들은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칸느 영화제가 그렇죠. 벌써 딱 나오면 이게 범접하기 힘든 영화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색다른 영화 아닐까. 예. 이게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립니다만 그러니까 문지방을 넘어서기 좀 힘든. 그러니까 넘어서면 굉장히 그 폭발력이 있는데 이창동 감독의 영화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시라든가 뭐 오아시스라든가 그렇죠. 그래서 보면 엄청난 감동을 느끼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느끼는 정서적 참혹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예상해서 막상 극장문을 열고 막 들어가기를 힘들어하는 그런 거 있는데 물회한이 그렇게까지는 아닙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칸에 출품됐고 또 칸에서 그 여우주연상을 탄 전도연의 연기가 빛나는 작품이라는 점 이런 것들이 막 흥행에 도움이 될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려운 작품 아니냐 뭐 예술적인 영화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대중들이 좀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영화를 본 사람들한테서도 호호가 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고요. 낯설고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새롭고 진전된 영화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영화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는 평단의 반응들도 그렇게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 물회한은 중장년층 세대가 봤을 때 그 70년대적 정서 프랑스 영화의 70년대적 정서가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뭐 장피에르 멜빌이 만들었던 많은 아랑드롱 영화들 그 아랑드롱과 장가박이 나왔던 영화들. 그러니까 후반부에 가면 그 주인공들이 조금 비극적인 어떤 그런 여러 가지의 운명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그런 이야기죠. 보통 할리우드 장르 영화 이런 조폭과 살인극과 그리고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남녀 간의 어떻게 보면 약간 이 엇갈리는 사랑과 그 운명 이런 얘기들은 할리우드 영화들은 되게 그 후반부에 조금 인공적으로 만들어내죠. 그 차이를 좁히게 하거나 둘 사이 남녀 간의 운명을 조금 완전하게 해피엔딩을 만들진 않지만 어쨌든 간에 조금은 관객들을 안도하게 만드는 그런 결말로 가는데요. 이번 물회한은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다른 어법을 좀 갖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관객들은 좀 낯설다라고 느끼는 것 같고요. 어떤 관객들은 새롭다라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70년대의 프랑스 영화 말씀하시니까 80년대 프랑스 문화원이 생각이 나는군요. 거기 공짜로 영화 많이 봤잖아요. 그 한국 영화, 그러니까 국내에서의 영화 매니아 1세대가 사실은 프랑스 문화원 세대인 거죠. 그래서 70년대의 많은 영화들을 또 60년대 그 누벨바그의 영화들을 80년대 초반에 프랑스 문화원에서 이제 습득을 하고 사실은 국내 영화계 확산시켰고요. 생각해 보면 80년대가 아주 엄혹하고 극악한 시대였잖아요. 맞습니다. 프랑스 문화원이 도피처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안에서라도 좀 자유를 느끼고 낭만을 느끼고 싶어했던 그런 사람들이 국내 영화계를 풍부하게 만든 건데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포갑이 역설적으로 운하를 꽃피운 측면도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렇다고 제가 정치적 포각이 다시 오면 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만 당연하죠. 그런 측면도 있었다는 것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물회한 어쨌든 좀 기대해 볼 만한 영화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죠? 네. 그 일부 관객들께서 물회한의 뜻이 뭐냐? 뭐 물회한 남자냐? 그렇죠. 근데 단순하게 물회한 남자 뭐 그렇게 예의가 없는 남자라기보다는 물회한은 좀 일본식 한자 같아요. 그래서 사실 1960년대 다카쿠라켄이 연기한 영화 중에 똑같은 제목의 작품도 있습니다만 전혀 다른 영화고요. 이 물회한은 사실은 오승욱 감독이 연출했습니다만
그 유명한 박찬욱 감독과 그 유명한 음악 감독 조영욱 감독이 공동으로 기획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3명의 영화 감독과 음악 감독이 합을 맞춘 그런 측면이 있고 이들이 얼마나 그 영화 매니아로서 유명한 감독들입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70년대적, 60년대적 그런 하드보일드와 필름 느와르의 정서가 물씬 담겨져 있는 작품이라고 느껴지고요. 무례하는 그 단순하게 그렇게 좀 막 살아가는 남자의 이야기만이 아니고요. 그런 그 뜻을 갖고 있는 제목이 아니고 조금 그 운명을 좀 거스르면서도 그러니까 선과 악을 그 선뜻 그 표현하기 어려운 경기 위에 서 있는 그런 남자 그런 운명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이제 아마 무례한이라고 얘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6월 이제 좀 있으면 되는데 헐리우드 영화 공세가 만만치 않다고 그러죠? 일단 제가 봤을 때는 6월 초에 개봉될 샌 안드레아스라는 재난 영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맘때면 항상 재난 영화 나오잖아요. 샌 안드레아스. 네. 그거 화산? 네, 화산 때입니다. 네, 지진 때죠. 네, 지진. 네. 판형 이 그 접점에 있는 그 지역 이름이 샌 안드레아스인데 이제 여기가 깨지는 거죠. 그래서 강도 9의 지진이 일어나고 강도 9면 뭐 그거 왜 이 12월 26일 날 그거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12월 뭐 있었죠. 잉카 갑자기 무슨 영화인지 이해가 되시죠? 갑자기 그런 질문하면 생방송에 저 당황합니다. 아니요. 당황한 게 아니라 이게 나이가 먹었다는 증거예요. 제목이 생각이 안 나잖아요. 스틸 앨리스를 보면서 저희가 많이 울었던 이유는 다들 이제 본인의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샌 안드레아스는 어쨌든 드웨인 존슨 액션 영화 근육질 스타인데요. 가끔 대사가 많은 연기자다운 연기를 또 펼칠 때가 많습니다. 드웨인 존슨이 몸매는 아주 우락부락하지만 또 때로는 섬세한 연기를 보이는데요. 또 제가 좋아하는 여배우 칼라 구기노 이젠 중년으로 접어든 여배우인데요. 이 두 사람이 부부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정말 절대적 위기 상황에서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남자는 자기 가족을 위해서 또는 여자는 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 재난 영화가 항상 추구하는 주제잖아요. 그리고 재난 영화가 할리우드에서 계속해서 만들어질까. 어떻게 보면 재난의 시기가 곧 도래할 것이다라는 어떤 불안한 어떤 징조 이런 것들이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재난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가야 될 어떤 그런 정신적 모토, 정서적 모토를 현실에서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싶은 욕망 이런 것들이 이제 작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또 재난 영화에 하지만 이상하게 보러 가게 되는 게 또 재난 영화이기도 맞습니다. 예전에 그 기억하시죠? 찰튼 헤스턴 주연의 대지진. 그것도 있고 타워링 인페르노도 타워링은 이제 뭐 폴 뉴먼 주연. 그렇죠. 스티브 맥킨도 다 이제 고인이 된 배우입니다만 아직도 타워링 같은 작품을 보면 현대 감독들이 리메이크를 하려고 가장 노력하는 그런 영화이기도 하고요. 지금 봐도 현실성이 있는. 그렇죠. 이 재난 영화에서 가장 좋은 그런 정서는 희생인 것 같습니다. 뭔가 사람이 사람다운 것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있다는 거죠. 갑자기 We May Never Love Like This Again. 타워링 인페르노에 그 나오는. 네, 그거 들을 거 그랬네요. 아니 오늘 뭐 들을까요? 자, 영화 스파이의 삽입곡인데요. 미카의 봄봄봄이라는 그 노래 골랐습니다. 아주 아침에 어울리는 상큼한 곡을 골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영화평론가 오동진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디자인 좀 아시는 분이라면 천연 가죽의 부드러운 감성과 인체공학적 디자인이 만들어내는 완벽한 그립감의 가치를 아실 겁니다. 이제 스마트폰에서도 See the great, feel the great. LG G4. 쇼핑하는 곳이 다 할인받는 곳. 롯데 올마이 쇼핑카드. 전월 실적 조건 및 할인한도 홈페이지 참조. 당신의 새 협주곡은 큰 성공을 거둘 것입니다. 의사의 최면 치료는 좌절한 작곡가에게 힘을 주었고 그렇게 탄생한 이 곡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입니다. 대한항공 러시아 4개 도시 운항 Korean Air.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메르스 환자 2명이 더 추가로 발생을 했습니다. 좀 뒤숭숭해지는 아침인데요.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정신 차리시고 활기차게 보내시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내일 오전 7시 20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죠. 지금까지 신유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